저를 소개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이 정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시골 촌놈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식당 가면 정식 달라고 하면 되는 그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향이 제 그 충남 금산의 완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완전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 칠남매 중에 다섯째인데 제일 큰형님 이름이 이제 양식이고 형식, 정식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식사 돌림이다 보니까 참 어쨌든 이름이 참 이름도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식물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년 시절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 산이 저의 그 다 놀이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 있고 계곡물에서 뭐 가재도 잡고 뭐 다슬기, 조개 이런 거 잡고 뭐 수영도 하고 이랬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이제 많이 떠오르는데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그 그냥 뭐 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저하고 얘기한다 생각하시고요. 요즘에 어떤 꽃들이 많이 보이세요, 혹시? 제일 많이 보이는 꽃, 요즘에. 우리 황 인사님 보이시는 꽃이 요즘에 잘 보는 꽃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 최근에 커피숍 예. 앞에서 라벤더를 봤어요. 특이하게 생긴 라벤더를. 그래서 이게 아, 무슨 진짜요? 꽃이냐고 막 검색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예. 있네요. 지난 주말이어서. 아, 지금 여기 수국이라고 이제 그 우리 박효희 선생님이 올리셨는데 수국도 피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피는 건 로즈잖아요, 장미. 그죠? 장미가 요즘에 뭐 그 계란 후라이 모양 꽃이라고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 금계국이라는 그 노란색 꽃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 그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길을 지나면서 그 향기가 나는 꽃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향기가 나는 꽃인데 밤꽃, 밤꽃 혹시 밤꽃 향기를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기 남성분들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 그 밤나무 꽃 향기가 많이 나고요. 여기 아카시아 꽃 지금 졌어요. 이제 지고 있어.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사무실 바로 옆에 이제 허브 정원이니까 이렇게 허브들이 있는데 옆에 지금 그 인동꽃 아세요? 인동초? 인동초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금운화라고도 하는데 인동꽃을 영어로는 허니서클이라고 그래요. 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밤에도 이렇게 향기가 쭉 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쭉 어떤 그런 허브나 이런 꽃, 식물,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을 한번 산책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자연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식물을 좋아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추억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식물을 전공하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자연치유 쪽으로 이렇게 전공을 해서 이렇게 한 지금 허브 아로마 테라피 쪽으로 한 25년 정도 이렇게 쭉 제가 강연도 하고 뭐 책도 내고 또 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쭉 보시면 아실 거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브 향기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 이렇게 썼는데 이건 이제 아들이 좀 시를 쓰는데 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 저의 그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이제 같이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하지만 소통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한 단어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황 인사님, 제가 여기서 될까요? 거기 안 되죠. 거기서 해주셔야 되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드렸네. 일단, what is herb? 허브가 뭘까요? 혹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허브의 뜻을 아시는 분.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강의할 때는 이렇게 손 들고 그러고 막 맞춤 막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효능이 있는 식물?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게 생활행동 허브책 이게 2007년도에 쓴 책인데 그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 허브가 뭐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 밑에 가서 이렇게 허브를 갖고 왔어요. 얘는 뭔지 아시죠? 예, 얘가 로즈마리인데 그 향이 나는 식물이라고 하셨네. 허브는 일단 향기가 있는 식물이에요. 향기가 있는 풀을 허브라고 그러는데 그럼 얘들은 왜 향기를 가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브는 우리가 얘는 지금 로즈마리고 뭐 라벤더, 뭐 허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유칼립투스 이런 거 다양한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허브가 있어요. 김장할 때도 사용하고 요리할 때도 사용하는. 근데 많은 분들 그 허브라는 얘기를 몰라요. 그거 뭐가 있을까요? 네? 마늘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맞죠. 마늘, 생강과 마늘이 대표적인 허브예요. 그러면 김장을 할 때 생강이나 마늘을 후추, 맞아요. 페퍼, 블랙페퍼, 후추 맞고요. 다 이런 것들이 허브에 들어가는데 그럼 생강이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김장하거나 요리할 때 왜 넣을까요? 그걸 오랫동안 넣은 거잖아요. 얘들이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길래 얘를 그 음식이나 요리할 때, 김장할 때도 그렇고 넣을까요? 잡내 잡기 아주 우리 어예용 회장님 들어오셨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잡내를 제거해 주죠 얘들이. 그리고 얘들이 향기를 이렇게 다른 식물보다는 향기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향기가 나니까. 그럼 왜 향기가 나냐면 이따 뭐 좀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기를 protect itself 잡균 맞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또는 이런 바이러스 또는 뭐 이런 박테리아 이런 쪽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곤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벌레들이 먹으려고 할 때도 그렇고 이 향기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거부 반응도 있고 그래서 이 허브는 다른 식물들보다는 일단 살균 소독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김장할 때도 우리가 생강이나 마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잡내 제거, 그리고 살균 소독력, 그 다음에 방부작용,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우리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 소화기계에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다음 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허브는 향기가 있는데 생강, 마늘도 그렇고 솔잎 있잖아요. 솔잎 옛날 송편할 때 솔잎도 그렇게 같이 했잖아요. 솔잎도 허브인데 그리고 이제 유자도 허브고. 자, 그러면 허브라는 뜻은 우리가 일단 뭐 해외에서 들어온 거, 외국에 들어온 것 말고도 생강, 마늘 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솔잎도 그렇고 이 허브는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향기가 있으면서 사람에게 유용한 식물, 즉 그 얘기는 쓸모가 있는 식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 허브는 자기만의 향기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 우리가 생강, 마늘, 솔잎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제 책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 작은 풀 한 폭인 허브가 자기만의 향기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봐야 돼요. 그죠? 이 작은 풀 한 폭이 로즈마리도 자기 로즈마리의 이런 향기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집중력이나 그 다음에 요리할 때도 사용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를 봐야 돼. 나는 내 향기는 어떠할까? 그리고 나는 내 향기를 통해서 어떤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이 허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브가 HERB잖아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하는데 제가 이건 건강 강의할 때도 좀 쓰는데 H에 대한 게 헬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허브를 알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건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하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한 10 몇 년 됐을 거예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환자들 대상으로 보호자들하고 한 1년 6개월을 매달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저도 갖게 됐는데 왜 암에 걸릴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식물을 통해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식물을 전공하고 하면서 유년 시절 이제 식물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 식물이 살아가려면 그냥 이 로즈마리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로즈마리가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허브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크 놀라고 삼겹살 제가 같이 구워 먹으라고 그래. 그럼 굉장히 맛있어요. 이래서 삼겹살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얘는 좀 스티뮬레이팅 시켜서 좀 잠을 깨주는 역할을 해요, 로즈마리가. 그래서 이걸 차로 마시면 이게 아침이나 점심 때쯤 아주 좋은 그 차인데, 어쨌든 이 로즈마리가 집중력에 좋으니까 많은 분들은 그 이제 자녀들 앞에 가서 갖다 놓고 이걸 맡으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은 이걸 맡으면서 게임을 열심히 해요. 왜냐면 게임이 잘 돼가지고 욕이 잘 안 나와요. 게임이 집중이 잘 돼가지고 그런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얘가 공부방에 있으면 한 3주, 4주 못 가서 죽어요. 거의. 그러면 왜 그럴까? 나는 내가 얘를 필요해서 공부방에 갖다 놓고 향기를 맡게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이었었고, 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로즈마리 입장에서는 얘가 필요로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식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얘들이 먹는 게 있잖아요. 얘들이 빛, 바람, 맞아요. 나무님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얘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일단 햇빛이에요. 빛. 그죠? 그래야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분, 햇빛, 맞아요. 이 로즈마리를 햇빛이 제일 잘 들어오는 쪽에 갖다 놓는 게 첫 번째 얘를 위해 살 일이에요. 이 로즈마리,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햇빛이 제일 잘 들어오는 쪽에 갖다 놓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어떻게 줘야지?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나? 뭐 2주에 한 번 줘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달라요. 아파트가 1층이냐, 2층, 5층이냐, 10층이냐, 또는 일조장이 얼마나 들어오냐, 화분 포트가 작냐, 크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식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겉에역에 말랐을 때 눌러봐서 겉에역에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분무기를 준다고 해요. 이 식물들이 얘는 지금 이렇게 화분에 갇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밖에 있는 수많은 풀과 나무들을 보면 자연에서 자라잖아요. 건강하게. 그럼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 거지? 그럼 얘들은 물을 어떻게 먹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지금 좀 가물어서 저도 막 아침에도 막 물 주고 막 지금 호부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식물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처럼 할 때 애들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처럼 물을 줘요. 그래서 물조리개가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어요. 비가 오는 것처럼 물 축 주고. 그런데 뜨거운 비가 뭐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죠? 식물들에 맞게끔 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물로 비가 오는 것처럼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이제 쭉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필요한 게, 밖에서는 우리가 그냥 흙에서 자라잖아요. 밖에 있는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바람이 불잖아요. 이렇게 바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바람이라고 또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는 분들은 환기를 자주 시켜요. 이것만 해도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식물들이 아프거나 힘들면 식물을 하는 분들은 비 올 때 밖에 꺼내놔요. 비를 맞춰요. 그게 얘한테는 가장 큰 보약이에요. 즉,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식물이 원래 어떤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자라고, 그 상태를 그냥 맞춰주면 얘는 잘 자라요. 건강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상에서 이렇게 화분에 가둬 놓고, 또 내 공방에 갖다 놓고, 이렇게 방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한 거지 식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식물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대로 자연에 있는 것처럼 해주면 얘는 많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강연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햇빛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빛이라는 존재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이 식물들에게는 빛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햇빛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갈증이 나면 물을 이렇게 더우면 많이 마시잖아요.
얘들도 똑같아요. 여름에는 더 물이 더 필요해요. 더 갈증이 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목마르다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식물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씨앗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장소에서만 자라요. 어떻게, 야, 나는 이 장소가 너무 힘들어. 이동할 거야. 이거 안 돼요. 식물들한테. 이거 안 돼요. 그 장소에서 자라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 식물들이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그런데 이 식물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 식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맞춰주는 게 이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사는 거, 식물이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지금 사람하고도 이렇게 식물하고 같이 연결되면 좀 도움되시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의 헬스에서는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봐요. 피라는 부분, 이걸. 그 다음에 시간 제가 좀 서두르겠습니다. 이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허브는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 해서도 먹고, 뭐 차로도 마시고, 요즘 바질 많이들 키우시거든요. 바질하고 토마토도 잘 맞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알이 리프레시인데, 일단 굉장히 그 신선하고 일단 상쾌하죠. 허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름다움에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HERB를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고요.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한번 보셔요. 그 아로마 테라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자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라벤더인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다들 굉장히 또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지금 라벤더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시기가 딱 6월달 한 달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못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번 6월달 중에 언제든지 한번 하루는 시간을 내서, 지금 라벤더 축제가 전국에서 큰 데들이 한 네다섯 군데 되거든요.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제가 추천하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이 라벤더 팜이에요. 올해 18년짜리 라벤더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라벤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이 보라색이고, 지금 제가 또 갖고 왔는데, 이거 고흥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엊그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향기를 전할 수는 없지만 이 보라색 느낌을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이걸 이렇게 꽃잎 하나만 터트려도 이 라벤더 향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라벤더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를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같이 라벤더하고 이렇게 뭐 트랙터도 보라색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 광양 갔을 때도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볼게요. 일본에는 7월달이 피크인데, 그 홋카이도 북해도 쪽에 여기는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토미타 팜인데 여기 70년 된 팜이에요. 70년 됐는데, 저는 그 생각, 왜 수백만 명이 여기를 갈까? 이 아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라벤더거든요. 그리고 무지개 정원처럼 해놨어요.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 7월달 더우니까 저는 몇 번 갔었는데 이 라벤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라벤더 아이스크림이 한 4, 5천 원 하거든요. 지금도 군침이 돌아요, 라벤더 아이스크림. 여기 한 하루 정도 걸려요, 여기 도는데. 네, 다음 볼게요. 이걸 한번 그냥 보셔요. 앞에 있는 게 지금 보라색 라벤더고, 뒤에 펼쳐진 게 이제 침엽수림이고, 그 뒤에 빨간색이 이제 그 잉글랜드 뽀삐거든요. 양귀비 종류도, 꽃양귀비. 그리고 하늘. 이 자연이 주는 이 부분을 한번 그냥 마음으로 느껴보셔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네, 다음 볼게요. 여기도 그 토미타팜 있는 그 나카우라노 마을인데, 사계치 언덕이라는 곳인데, 저는 제가 찍었지만 뭐 어쨌든 잘 찍은 것 같아요. 하늘을 저는 중심으로 찍었거든요. 하늘과 꽃, 그리고 사람, 나무, 흙. 혹시 오늘 하늘 본분에서 하늘? 오늘? 다들 뭐 바빠요. 저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그리고 혹시 어제구나. 어제 밤하늘에 그 달을 보신 분. 지금 보름달이거든요. 보름달. 저는 매일 하늘을 보고 또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봐요. 워낙 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일본 고베라는 곳인데, 다 예뻐요. 우리 변정희 선생님 보셨네요. 네. 그 고베가 그 오사카 옆에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고베 여기 한번 가보시면 아마 힐링 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누노비키 협원이라고, 그 마을 이름이 누노비키인데 산 전체가 허브로 꾸며져 있어요. 제가 참 많은 걸, 왜냐면 서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2년 전인가 이런 뭔가 지금 그 난지도 공원, 그 하늘공원 그쪽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우리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여기를 추천해 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다 허브로 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저는 여기서 집중했던 부분이, 여기 계신 그 두 부분이 지금 두 남성 두 분이 한 거의 70대 후반쯤 됐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 여기가 로즈 하모니 가든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변화되는 모습들, 허브들 뭐 이런 식물들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다음 볼게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오일 추출기하고 예전 그런 것들 나와 있고 향도 다 맞출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식당인데 여기도 지금 로즈마리가 올라가 있어요. 예. 다음. 저 뒤에 보면 뭐 레몬그라스도 있고, 이게 허브들이 이쪽에는 다 거의 뭐 따뜻하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어요. 다음 볼게요. 쿠킹 허브도 있고, 여기 사계절 허브 정원이고요. 예, 또 다음 볼게요. 여기가 그 재밌는 곳인데, 쭉 이제 이렇게 산을 내려가면서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바람의 언덕 플라워링 가든인데요. 바람의 언덕? 저는 왜 그럴까 봤어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야, 여기서 이제 해먹에 들어누워서 이렇게 하고, 고베시가 보여요. 고베시가. 그리고 바람이 싹 불어요. 꽃 향기도 나고, 그리고 하늘도 예뻤고,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 잠자리도 지금 두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마음에도 바람이 들어갈 틈이 있나?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잊고 살아가고, 꽉 막혀서 어떤 그런 내가 지금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허브가 화분에 갇혀있듯이, 원래 얘가 자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밖에 있는 흙에서 자라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 못 커요, 얘가. 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그 화분 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의 언덕인데, 제가 보면서 바람이 불고,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는 지금 바람이 싹 불면, 바람이 불고 있으세요. 이런 장미꽃의 이런 바람, 그 다음에 새소리,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좋은 이런 인동꽃의 그런 좋은 향기들이 이렇게 싹 들어가고, 또 마음속에 이런 바람들이 불고 있나?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식물들은 갇혀있으면 죽어요. 공기가 반드시 통해야 돼. 그리고 이게 어떤 공기, 어떤 좀 환기 이런 부분들, 우리 마음도, 우리도 이런 무언가가 통하고 내 마음속에도 누가 얘기해도 싹 흘러들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이 식물 얘기를 하면서 햇빛에 대한 말씀 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하면서도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햇빛 쪽에 가 있어라. 무조건. 침대가 있어도 햇빛 쪽에 가 있고, 그리고 그 세브란스 병원 옆에 또 매봉산이 있어.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동안에 흙을 밟고 산책을 해라. 제가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쁜 꽃들도 피고 하늘도 예쁘고, 지금 뭐 보름달, 오늘이 보름달이거든요. 이런 보름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건강하게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게 혹시 내 인생에 시 한 편이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시 한 편? 제가 그 학교들 가서 교직원들 강연할 때 보면 저는 학교가 어떤 시가 붙어있나 이걸 봐요. 다 아시는 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나태우시는 풀꽃이잖아요. 나는 무엇을 자세히 보고, 우리는 핸드폰을 자세히 보고, 또 환자들 자세히 보고 하는데, 자세히 봐도 어떻게 보면 하늘, 이런 그 꽃들, 또는 이런 그 공기, 이런 자연, 밤하늘의 달, 이런 것들, 또 가다 예쁜 꽃 한 송이가 있으면 잠깐 멈춰서서 꽃하고 그냥 꽃을 자세히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어린 시절 내가 그 뭐 이렇게 시 한 편 썼던 그런 생각들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잖아요. 너도 그렇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풀꽃 3예요.
이것도 딱 세 구절인데 나태우 시인이 쓴 건데 이거 아는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풀 한 폭이 허브들이 꽃을 피우려면 기죽으면 절대 꽃을 못 피워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꽃을 피워본 적이 있으세요? 그 꽃이 정말 큰 목련꽃이나 이런 장미여도 좋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별꽃이나 아니면 제비꽃 이런 거여도 괜찮고 그래서 한 번쯤은 꽃들도 그렇게 이런 그 식물들도 꽃을 피우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내 인생의 꽃을 나에게 맞는 나의 또 컬러에 맞는 그런 꽃을 한번 피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볼게요. 예, 여기 고향 플랜테이션 여기도 허브로 하고 있고요. 볼게요. 다음에 여기 정읍도 여기 제가 뭐 1년 동안 컨설팅했던 정읍시 전체를 했었는데 라벤더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또 그렇게 했었고 다음 볼게요. 허브알랜드도 지금 여기 뭐 라벤더 축제를 하고 있고 다음요. 예.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2층이고 1층이 있고 이제 옆에 이제 허브 정원이 있는데 크진 않지만 지금 라벤더가 막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보면 저도 뭐 풀도 뽑고 물도 주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볼게요. 이렇게 라벤더들 보고 다음은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직접 허브 향기 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직접 허브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향기 맡고 하는 시간들 저희가 많이 갖고요. 다음은요. 저는 특히 아이들이 왔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허브 향기도 맡고 뭐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할 때. 네, 다음은요. 이게 고흥인데 고흥에 지금 라벤더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 바닷가에서. 그냥 이걸 그냥 느껴보세요. 다음은요. 제가 작년에 그 고흥 그 라벤더 축제 때 이상경 교수가 하고 있어서 제 지인이랑 한번 갔었는데 제가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바닷가에 지금 라벤더 딱 스탑 돼 있잖아요. 스탑. 우리도 진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스탑해라. 그리고 그때는 뭔가 떠나세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차를 한 잔만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살아가면서 잠깐 멈추고 지나가다 하늘이 예쁘면 잠깐 멈추고 뭐 사진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하는 우리 나를 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요. 이게 라벤더인데 그 아마누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오일이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라벤더 오일은 가장 그 남녀노소 가장 안전한 오일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제가 이 라벤더 이렇게 보면 향기를 맡는데 꽃에서 나오거든요. 꽃을 수증기 종류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뭐 추출기가 바로 제 옆에 있는데 한 꽃을 한 100kg를 라벤더 꽃을 넣으면 한 1리터 정도의 라벤더 오일이 나와요. 얘가 나오는데 라벤더를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 라벤더 꽃과 그 다음 라벤더 오일들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일단 라벤더는 보라색이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보라색이 되고 그리고 이거 회장 사모님들이 또 엄청 좋아해요. 크레이지하게 좋아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인들이 라벤더를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일까? 그냥 제가 보는 부분은 이 라벤더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가 뭐냐면 릴렉스예요. 편안함. 그리고 우리가 카드 이런 걸 보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림이거든요. 라벤더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라벤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리가 그걸 뭐 알지는 못하잖아요. 뭐 그 정도로 영감이 막 뛰어나서 얘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고 그걸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대변을 해드리면 라벤더는 우리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 네가 최고야.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우리를 응원했잖아요. 최고로 하고. 라벤더가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줘요. 이렇게 포용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제가 그때 어예영 우리 회장님이 제일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면서 포용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라벤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음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서두르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라벤더는 이런 그 아까 화상이라든가 또는 그 상처난데 가장 많이 써요. 근데 학명이 이제 라반둘 랑구스폴리아인데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 라바레라는 데서 어원이 된 데가 씻다라는 얘기, 씻은 듯이 낫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라벤더는 진정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모든 데 쓸 수 있고 다음요.
제가 이거 유자를 여기서 올린 이유는 제가 작년에 유자 축제할 때 유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란색은 유자 꽃에서, 그리고 이 유자가 가지고 노란 그 빛깔은 무엇을 의미할까? 밝잖아요. 희망, 우리에게. 그리고 브라이센, 굉장히 밝은 향기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둡고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참 좋은 그 향기고, 그래서 제가 유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실험도 하고 있고, 뭐 향수 만들 때도 쓰고 그러는데, 이 유자를 가지고 제가 껍질을 가지고 뭐 팅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느낌을 그대로 그냥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유자 에센셜 향기에도 또 들어가 있고, 어떤 밝음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오일이죠. 그레이프루트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로 치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여기는 허브에서 나온 향기가 들어가야 되지. 뭐 우리가 사람이 만든 프레그런스, 인공적인 향기나 인위적인 향기는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는 하더라도 약간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화와 생화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벌들이 생화에 가서, 지금도 여기 뭐 벌들이 많이 오는데 꽃이 피니까. 근데 조화에 가지는 않아요, 벌들이. 왜냐면 생명력이 있는 데서 생명력을 살릴 수 있듯이,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로 치유를 하는 쪽이고요. 치유를 하는 그런 대체 보완 요법이고. 다음 볼게요. 그래서 지금 후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후각을 저는 오픈 게이트 오브 더 브레인, 뇌에 열려있는 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면 뇌의 변연계로 가서 여기서 모든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고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분비계, 면역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맡는 향기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숲에 가서 맡는 향기도 좋고, 흙의 향기, 또 이런 식물, 허브라는 향기 나는 식물에서 맡는 향기, 또 하나는 정말 좋은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 향기, 이런 부분들. 다음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는 분? 야, 이게 지금, 저 가운데가 지구고요. 금성이 8년 동안 운행한 것을 지금 나타낸 건데, 이게 5가지 페탈, 5개 꽃잎 모양이에요. 다음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금성이 8년 동안 지구주위를 돈사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큰, 정말 아름다운 이 태양계에서 이 우주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변화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칙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나는 매일매일 보거나 느끼고 있나? 이 큰 위대한 사랑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 볼게요.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오늘이 2025년 6월 10일 화요일인데,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왔을까요? 눈 뜨니까 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서 나에게 선물한 거예요. Today's present. 와, 우리는 그냥 온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의 사랑이 그렇듯이, 이게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어.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때문에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물로 온 거예요. 다음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에센셜 오일의 원래 뜻은 향기 나는 식물의 꽃,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에는 날아가는 향기를 잡아놓은 거니까요. 근데 이건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보이지 않는 모습은 에너지예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도로 농축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물질이라고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음 볼게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예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달. 오늘 이제 보름달인데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식물들에게 얘들이 다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노즈는, 장미는 금성하고 관련이 아주 깊어요. 금성하고.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해요. 그래서 달이 하는 역할, 또 이런 행성들과 식물과 사람. 다음 볼게요. 인체와 자연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오대양 육대주가 있듯이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같이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음 볼게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만드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게 가장 커요. 곤충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가 면역적인 부분을 증강시켜주는, 우리를 원래 자연 그런 회복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보면,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에센셜 오일들을
로즈마리를 전자유기경으로 300배, 400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향기의 에센셜 오일이에요. 이걸 추출해내요. 우리가 저희 수증기 증류 방법으로 해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작은 부분을 본 거예요. 생명의 신비향.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를 봤고 그건 거의 큰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 하나를 봤더니 얘가 이 우주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우리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이 에센셜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회복력이 일어나는 거고요. 예, 다음. 그래서 저는 프랭크센스를 이렇게 유향이잖아요. 특히 암 환자들이 많이 또 활용하고 있고 프랭크센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프랭크센스는 제가 그냥 다음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만 보고 다음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를 봐야 돼. 다음 장을 보면 프랭크센스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던 선물이고 제가 5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수백 년 됐는데 이 나무에 가리가리 상처를 내. 그러면 진이 나오거든요. 소나무에 상처가 나면 진이 나오듯이 우리 그 영어로 레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엄마의 모유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유향이라는 게 전유자예요. 전유.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이 되듯이. 그래서 유향은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그런데 이 프랭크센스는 우리의 갈갈이 찢어진 마음의 상처. 그게 뭐 사람에 의해서 그랬든 누구에게 그랬든 뭐였든 그런 마음의 상처에 아주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프랭크센스. 향을 맡고 또는 그 마사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오일 중에 하나예요. 아까 라벤더, 프랭크센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오일들이 허브 오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건 수지에서도 나오고 어떤 건 꽃에서 나오고 어떤 건 잎에서 나오고 줄기 다 달라요. 그리고 효능들도 달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식물을 이해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에 아주 뛰어나죠. 근데 아로마테라피에서는 바디, 마인드, 스피릿,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치유가 일어나니까 몸의 상처 이런 데도 좋지만 피부 재생에도 좋지만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가리가리 찢겨진 그런 아픔이나 상처들에도 아주 도움을 줘요.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 또는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만으로도. 네, 다음 볼게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제가 1월 달에 찍은 건데 이제 포천에 이제 허브 6차 사업단 농가들 3년 동안 제가 또 교육하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얘가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꽃이 펴요. 5월 달에.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도 볼게요. 이게 캐모마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우리 캐모마일 꽃따기 체험을 하고 우리 학회에서 정부에서 같이 또 그런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캐모마일이 그 1월 달에 눈이 오고 눈이 쌓이고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얘가 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러면 꽃 절대 못 피웁니다. 끝나요. 생애가 거기서 막아요. 그런데 얘가 캐모마일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네가 아무리 춥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조금 있으면 봄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다 피워내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이 캐모마일은 독일 의사들이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캐모마일 차를 많이 처방을 하고요. 그래서 진정 효과도 있고 초기 감기에도 많이 처방하는 대표적인 건데 캐모마일의 그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중에 하나는 땅의 사과향이 나요. 꽃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식물의 의사예요. 식물들을 병을 안 걸리게 해요. 주변에 있는 식물들 제가. 왜냐면 진딧물 이런 것들이 이 향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선생님들, 의사들 많이 계신데 저는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캐모마일처럼 진짜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이분들 한 명에 다 살아나고 다 건강해지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캐모마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캐모마일은 진정에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상처, 아토피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이 쓰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안전한 오일 중에 하나예요. 캐모마일 로만 오일, 캐모마일 점원 오일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그래요. 다음 볼게요. 제가 이건 필리핀 갔을 때 이제 이게 샤넬 넘버 5에 들어간 향인데 일랑일랑인데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이 국가 프로젝트 우리나라 그 특허청하고 필리핀 특허청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요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랑일랑이 이제 필리핀 원산지니까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일랑일랑 꽃을 따오고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추출을 해요. 저희가 이제 추출기를 다 보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공무원들 뭐 체험 이런 것도 하고 일랑일랑 향수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이제 제일 부러웠던 게 이거예요. 일랑일랑 축제 5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일랑일랑 막 진동을 해요. 꽃이 필 때는. 18개 마을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3월 14일, 15일 일랑일랑 페스티벌을 열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기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밤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축제가 많고 그리고 학원이 없어요. 애들이 마음껏 놀아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오래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건 뒷골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게 이제 엘레미 오일인데 아까 프랭키센스, 엘레미 오일은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프랭키센스하고 많이 비슷한데 브루셀러스의 같은 패밀리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상처가 나서 진을 뽑아서 이걸 수증기 증류하는 건데 네, 다음 볼게요. 이 필리라는 나무의 그 수지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도 지금 재작년에도 갔다 올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 필리라는 나무 이름 필리예요. 근데 이가 재밌는 게 이 필리 나무에서 이제 상처를 내서 엘레미 오일이 나오는데 이 필리 추리는 태풍이 불면은 더욱더 많이 열매를 맺어버리는 걸로 아주 유명해서 영국 사람들이 초준 추리, 선택된 나무라고 별명까지 있는데 예, 좀 생각을 하게 하고 다음 부탄을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이것도 이제 국가 프로젝트 때문에 갔다 온 건데 부탄 수도예요. 부탄은 한번 치유나 자연주의 이런 거 관심 있어 가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행복할까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꽤 높잖아요. 다음 볼게요. 여기 그 원숭이가 길거리에 있고요. 가서 소가 있으면 차가 멈춰요. 빨리 안 가요. 서두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수가 지나갈 때까지. 여기 중학생들 생각나는데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I'm from South Korea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음 여기도 이제 그 부탄에 여기 이 오일 추출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이렇게 농가들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탁상이라는 곳인데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가 살던 둥지를 1700년대 스님에서 이렇게 사찰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가장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저곳을 저 산을 저기 있는 건 저 산을 호랑이가 포유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저 전체를. 호랑이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한번 그걸 여러분의 인생을 그게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마음껏 한번 포유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향기를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을 볼게요. 여기가 그 히말라야 2000m에서 찍은 건데 저기 보면 이제 7000 해발 이제 7000m짜리 만년설도 보유하는데 이 그 공기와 이 향기를 그냥 그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올렸고요. 다음을 보면 그래서 그렇다면 허브가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듯이 그렇다면 나의 향기는 과연 어떠하지? 내 인생의 향기는 어떠할까? 나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다음 볼게요. 요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이 미국의 자연주의의 붐을 일으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죄송합니다. 우리 황미진 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주의자의 충고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어떤 게 건강해지고 어떤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데서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우리 황미진 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연주의자의 충고 헬렌 니어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집, 식사, 옷차림을 간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의 땅을 느껴라. 농장 일이나 산책, 힘든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근심, 걱정을 떨치고 그날을 살라. 날마다 다른 사람과 무언가 나누라. 혼자인 경우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무엇인가 주고 삶과 세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
할 수 있는 한 생활에서 웃음을 찾으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관찰하라. 세상의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지라.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 잘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긴 하는데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 혹시 오늘 땅을 밟아보신 분? 땅을. 식물들은 땅에서 자라잖아요. 흙에서. 근데 지금 아스팔트고 다 시멘트고 다 그래요. 식물들이 거기서는 자라지 못해요. 생명이 있는 흙에서 식물들은 자라고 그래서 제 은사님이 항상 흙을 만물의 모체니라. 흙은 만물의 어머니 본체가 흙이다라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는데 이 흙의 에너지, 이 빛의 에너지, 흙을 밟고요. 산책하면서라도 식물이 있는 흙을 밟으시고 너무 잘하셨는데 유경님 맨발 걷기 너무 좋아요. 얼씬 흙을 밟고 이 흙을 온몸으로 느끼시고요. 그리고 이 햇빛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을 온몸으로 이 하늘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건강해지고 거기에 이런 식물에 꽃핀 거나 열매가 지금 이제 감이 이제 익어가고 있고 좀 있으면 대추꽃이 피는데 이런 것도 모과가 익어가는 모습 지금 살구가 익어가고 있고 매실이 익어가고 이런 것들 내 눈이 보고 지금 느끼고 있나? 이것은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미가 있으면 분홍색이나 이런 것들 향기가 좋거든요. 빨간색은 좀 좋지만 가서 한번 코를 대봐서 네 향기는 어떠니 한번 이렇게 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향기도 맡아보시고 매일매일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시고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보면서 더 건강해지시고 여러분들 향기가 전해지면 좋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항상 어쨌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건강하셔야지 진짜 필요한 환우들을 우리가 돌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브 향기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나의 인생이에요. 나부터 건강하고 내가 향기롭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허브 향기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나의 인생 그러면 다 같이 아자아자 파이팅하고 일단 끝내고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음소거돼 있으면 그냥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혀 있는 사람들 하시고 허브 향기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나의 인생. 아자,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짧은 시간 안에 좀 말이 빨랐고요. 이제 좀 궁금하신 것들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